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집합의 정의 말씀드렸고,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했죠.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쓴다라고 했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있었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으로 주어지는 조건 제시법 있었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있었지. 아주 직관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뭐 심플하게 이해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부분 집합 하나 약속을 할 거야. 이 말만 봐도 어떤 집합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집합이 이제 2개 이상이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집합 B에 속할 때,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한글로,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할 거고, 얘를 기호로서는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A가 B에 포함된다, 혹은 B가 A를 포함한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뭐 천천히 쓰면 A가 B에 포함된다. 한글로는 이렇게 읽기도 하고, B가 A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쓰기로 할 거고, 가운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포함하다, 함유하다, 영어로 뭐? 네, 컨테인의 앞글자를 따서, 자, 요 C자를 기호화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지.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원소 1, 2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집합 B가 원소가 1, 2, 3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게 10페이지 맨 위쪽에 나온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게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이거 뭐 성질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A는 당연히 A에 포함되겠지. 같은 집합이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있는 게, A에 있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집합이 됐든지 간에 A가 됐든 B가 됐든, 자, 공집합은 이렇게 쓰고 파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학적인 증명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더라 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이 되겠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그림이. 그 다음에 다시 B가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A는 당연히 C에 포함되는 거 맞겠지. 뭐 3단 논법이라고도 하고. 자, 이 성질이 3개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어서 하면, 근데 좀 독특한 형태가 있어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이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으니까. 근데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기도 하죠. 맞죠?
그럼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적인 기호로 생각해보면 그냥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연습만 해볼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까? 맞지?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네 셋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둘을 만족시키면 둘이 같다라고 하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당연히 이게 만족이 되면 얘도 만족이고 얘도 만족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부분집합들 한번 나열해 볼게. 예를 들어서 A가 원소가 1, 2다. 이놈의 부분집합을 다 나열해 보면 공집합 하나 있겠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만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도 여기 포함되는 거 맞죠? 맞아?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여기 포함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1, 2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여기 포함되는 거 맞죠?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한글로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 A의 부분집합. 이 하나하나가 집합인데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으니까 제가 부분집합 다 나열한 거야. 다 나열한 거고, 잘 보시면 얘는 A랑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개 하나 빼고 이 세 마리를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습니까?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 가끔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왠지 공집합을 빼고 싶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 빼고 나머지예요. 오케이? 나머지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뭔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야? 부분집합의 개수. 자, 지금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부분집합 4개 나왔죠. 4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도 있겠고 5개일 때도 있겠고 100개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반화한 공식이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원소가 2개면 우리가 충분히 나열하고 몇 개인지 셈을 할 수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어렵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수학하의 뒷부분 경우의 수까지는 어느 정도 배웠고,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고배 법칙 같은 거 은연중에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 제가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만들 텐데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게. 만들려면 케이스가 1은 이 집합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맞죠? 선택 가지수가 몇 개야? 1이? 2가지. 2도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예를 들면 1을 가지고 넣을래 안 넣을래? 그럼 난 넣었어.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넣을래 안 넣을래 하면 안 넣었어. 그러면 이 집합은 이놈의 부분집합이 맞지?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배 법칙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3개다. 하나 더 늘어서 3개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어떤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 쓸 수 있는 원소는 1, 2, 3밖에 없습니다.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2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3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2를 3번 내리 곱하면 되겠지. 됩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2의 n제곱이에요. 여기서 n은 원소의 개수겠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아까 2개였으니까 4개 나온 거죠. 2의 제곱해서 3개면 몇 개 나올까 그럼? 8개 나오겠지. 한번 제가 직접 나열해 보면, 자, 1, 2, 3일 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애가 이렇게 3마리 없는 애, 그 다음에 2개 가진 애,
그 다음에 다 가지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나오지. 맞습니까? 이 중에 자기 자신이랑 같은 이것 빼고 나머지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그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기 1만 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원소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문제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누가 물어봤지? 왜 목소리가 이쪽에서 들렸지? 신기하네. 드시고 오세요. 뭐 물을 드시고 싶거나 화장실 가시거나는 조용히 갔다 오시면 돼. 뭐 나가서 뭐 설마 여러분들 담배 피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침부터 너무 더위를 먹었더니 기운이 없다. 자, 그럼 몇 개의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몇 번까지 풀려 있죠 지금? 별로 한 게 없지. 지난 시간에 질문을 좀 받다가 별로 진도를 못 나갔죠. 자, 60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고. 자, 지금 집합 A, B, C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법? 조건제시법, 그치? 조건제시법. 자, 그럼 요 세로 문양 바 뒤에 있는 게 조건이고 얘를 만족하는 얘를 나열해 주세요가 이 조건제시법의 명령이라고 했죠. 나열해 보시면 일단 n은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n이 5 이하의 자연수 5개밖에 없지. n이 1이면 x는 1 나오죠. 1 나열하시면 되고 n이 2면 x는 3 나오고 5 나오고 7 나오고 9 나온다. 자, 원소 나열법이 훨씬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다라고 했어요. 자,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니까 자, 여기서 혹시 착각할까봐 수학 상에서 잠깐 배웠는데 4의 배수는 이런 애들 다 4의 배수입니다. 이런 애들도 4의 배수고, 짜증나지만 0도 4의 배수가 맞아요. 원래 4의 배수의 약속이 4n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n이 정수면 다 4의 배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면 보통 우리가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런 건 4의 배수 취급하지 않지. 그래서 보통 정확한 표현은 양의 배수고, 그러니까 얘는 0도 쓰시면 안 되고, 괜히 헷갈리게 했나? 이런 애들. 이렇게 있겠죠. 원소는 9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나열해달라고 했지. 근데 실수래요. 실수인데 제곱하고 더하기 2 했는데 0보다 같거나 작을 수가 있니? 단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C는 무슨 집합? 공집합. 자, 그럼 이제 n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써달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고, B는 9개, 원소 없음 5개. 자, 그럼 뭐 1번 가볍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과제하는데 제가 볼 땐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자, 65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유형. 집합 A는 마이너스 1, 빵 2고 집합 X가 새롭게 약속이 돼 있네. 집합 X가 새롭게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게 새롭게 정의된 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조건에 맞게 그대로 집합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조건이 이거예요. 자, 조건이 이거란 얘기는 A랑 B는 다 어디의 원소?
집합 A의 원소란 얘기죠. 자, 가운데 이 삼지창 모양의 기호가 있으면 얘는 원소, 얘는 집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 두 개를 뽑아. 여기 속하는 거니까. 뽑은 다음에 그 곱한 걸 나열하는 게 집합 X죠. 이 집합의 약속이. 오케이? 그럼 해볼게. 자, 지금 여기 문제 어디를 봐도 A랑 B랑 다릅니다라는 조건은 없지. 똑같은 애를 또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제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뽑아서 곱하면 1 나오죠. 얘랑 얘 뽑아서 곱하면 빵 나오고 얘랑 얘 뽑아서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지.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저는 일단 얘를 기준으로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했고요. 얘랑 얘랑 곱해도 0이고 얘랑 얘랑 곱해도 0이고 0은 무조건 0이지. 또 뭐 나올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다 곱해봤지 지금. 있는데? 뭐 있지? 2랑 2 곱했을 때 4 나오지. 안녕. 자, 됐습니까? 더 이상 없죠. 자, 이렇게 되겠고 이걸 다 더하는 게 답이니까 답은 3. 3이 되겠고, 근데 이게 조건이 너무나 다양해서 자, 졸지 마시고 6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67번. 또 삐용삐용 뭔 소리니? 뭐 나온 거지 저게? 어? 땡. 자, 보자. 일단 얘도 새로운 집합 x가 라지 x가 약속이 됐는데 스몰 x는 이 집합의 원소란 얘기고 스몰 y는 이 집합의 원소란 얘기입니다. 둘 중에 원소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더한 걸 나열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애를 제가 다 나열해볼게. 다 나열해보면 얘랑 얘랑 뽑아 더하면 3 나오지. 얘랑 얘랑 뽑아서 더하면 5 나오고요. 얘랑 얘랑 뽑아서 더하면 7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뽑아서 더하면 4, 얘랑 얘랑이면 6, 8 이렇게 나오겠고, 맞죠? 얘랑 얘랑 뽑아서 더하면 5 여기 있고, 7 여기 있고, 9 이렇게 있겠지. 네, 맞아. 이거 뭐 크기 순서대로 배우라면 3, 4, 5, 6, 7, 8, 9죠 지금.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 얘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죠. A랑 A에 속하는 얘랑 B에 속하는 얘랑 더하면 A 플러스 2도 있겠고 A 플러스 4도 있겠고 A 플러스 6도 있겠죠. 맞아. 그럼 일단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더했을 때 이런 숫자들 나옵니다. 이 숫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오지.
10개예요. 그럼 만약에 이 중에 중복되는 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얘가 그대로 집합 X일 텐데 중복되는 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9개가 안 되겠지. 9개가 되려면 숫자 하나는 중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A 값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랑 뭐가 중복이 되면 되겠습니까? A 플러스 2랑 얘랑 같으면 되겠죠. 일단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은 크기 순서대로입니다. 당연히 어떤 숫자에다 2를 더한 거고 4를 더한 거고 6을 더한 거고 지금 만약에 A 플러스 6이 얘랑 중복된다라고 하면 A가 3인데 그럼 A가 3이면 이게 5고 7이니까 9개가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얘 즉 A 플러스 2가 9가 돼도 되고 사실 8이 돼도 되죠. 그래도 9개는 됩니다. 근데 A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7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은 제가 71번으로 볼게. 가장 처음에 배울 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기호가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지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맞죠? 근데 가운데가 이런 모양이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절대 주의하실 점만 말씀드리면 이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이해하는 순서는 이 기호를 먼저 보셔야 돼. 기호를 먼저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일단 이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중괄호 하고 컴마로 구분하면 하나하나가 원소라고 했어요. 그림이 와도 되고 이런 희한한 수식이 와도 되고 별표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됩니다. 이것도 원소고 이것도 원소고 이거 통째로 하나의 원소고 이거 원소예요. 다 컴마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4개인 겁니다. 4개인 건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선생님 이거 공집합이라면서요 라고 하면 이건 공집합이 아니고 이 식에서 이 집합에서는 원소로 보셔야 돼. 맞죠? 이게 좀 와닿지 않지.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퍼스트학원 학생이고 집에 가면 뭐 딸이나 아들이 되잖니? 학교에 가면 몇 반 뭐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사람이지만 어디 있느냐에 따라 위치나 포지션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건 공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소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 다음에 1번 맞아? 가운데 기호를 먼저 보셔야 돼. 가운데가 이 C자 모양이면 왼쪽 오른쪽 다 뭘로 봐야 돼? 집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약속이잖아. 참고 이것도 맞니 그럼? 맞아. 여기서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니 선생님 이거 공집합이라면서요. 여기서는 공집합이고 여기서는 왜 원소예요? 라고 하는데 기호를 먼저 보라고 그랬지. 가운데 삼지창 기호 있잖아. 삼지창 기호가 있을 때는 이 왼쪽은 뭘로 보라고? 원소. 이쪽은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가운데 기호를 먼저 보고 이게 공집합인지 원소인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원소로서 집합 A에 있냐라고 묻는 거고 있으니까 얘도 맞겠지. 지금 보기엔 없으나. 자, 됐습니까? 자, 그럼 2번은 쉽습니다. 원소 집합이죠. 1이 원소로서 A에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있지?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원소로서 있냐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생긴 놈이 원소로서 A에 있냐? 여기 있잖아. 맞죠?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서 1과 2를 부분집합, 이건 부분집합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가운데가 왼쪽을 원소로 봐달라는 거니까 원소로 있습니다. 자, 4번 맞습니까? 4번도 맞죠. 이때는 둘 다 뭘로 봐야 돼? 집합으로 봐야 돼. 가운데가 C자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맞습니다. 얘네 둘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여기 포함되는 거 맞아요. 이건 그냥 얼탱이 없는 소리지. 원소로서 A에 있냐라고 했는데 원소로서 A에 있으려면 이런 애가 있어야 되죠, 지금.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냥 사진처럼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겠고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됐어요? 왜? 졸려서? 바람직한 자세야, 얘들아. 니네 뉴진스 새로 나온 노래 들어봤니? 좀 실망스러웠어. 네, 아이폰 광고를 보고 괜찮은데? 나도 아이폰을 사야 되나 했다가 음방 영상을 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컨셉인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진짜 다르더라. 제가 볼 때는 그 걸그룹에서는 한 2년 있으면 혜인이가 원탑일 것 같거든. 근데 뭐 이상하게 뭐 한이나 민지가 이쁘다는데 내가 나이가 틀딱이라 그런가? 팔다리 기장을 봐도 그렇고 혜인이가 포텐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뭐 큰 사고 없이 잘 하시면. 16살인 거야 그분이? 중3. 니네는 뭐 하냐고. 집합도 못하고 유튜브라도 하든가. 자, 농담이고. 유튜브. 제가 어제도 제가 잠을 좀 못 잔 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TV 프로그램 압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뭔가. 아니 나는 밖에서 이제 스포츠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안방에서 그걸 보고 있나 봐. 애가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난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 나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재밌냐고 물어봤어 지연 쌤한테. 재미없대. 재미없는데 막 인상을 쓰면서 보고 있는 거야. 저걸 왜 애가 소리 지르는 걸 왜 보고 있지? 막 고통을 즐기는 건가? 저도 애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울고 막 이러면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거를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랑 먹방 보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남이 먹는 걸 도대체 왜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뉴진스나 보지 그냥. 차라리 그걸 봐야지. 자, 집합. 그 다음 72번. 새 집합 x, y, z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x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법? 이게 조건 제시법이? 조건이 없는데? 그냥 뭐 거의 뭐 관성의 법칙인데? 원소 나열법이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고 이것도 조건 제시법이지. 왜? 내 탓하는 거임? 헐. 아, 네. 그러려니 나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자, 집합 라지 x는 마이너스 1빵 1 3마리입니다. 원소. 두 번째, 라지 y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나열해달래. 정수 뭐밖에 없니? 0. 이거 뭐 상식이 있다면 정수는 0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얘를 만족하는 절대값 x 나열해달라고 했어요. 항상 여기 쓰는 애가 나열하는 애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나열해달라고 그랬는데 스몰 x는 이놈의 원소래. 그러니까 이놈의 원소 다 뽑아와서 절대값 씌워서 나열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뽑아서 절대값 씌워주면 1로 나올 테고 얘는 0이고 얘도 1이죠.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그냥 포함관계 나타내면 되지. y는 z에 포함되고 z는 x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거 이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뭐 이거 금방금방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규보쌤이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유리함수 정도 하나? 통분? 아, 번분수식이랑 부분분수 분리랑 그거 했나 보구나. 거긴 쉽지 뭐. 자, 75번. 여기는 뒤에 보시면 이 바로 다음 단원이 명제인데 명제에서 그대로 재방송입니다. 재방송이고, 자, 이 문제 풀 때는 뭐 유의할 점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수직선 위에 그림을 그려. 제발 뭐 이런 것들을 암산으로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초딩 같은 관성적인 생각으로 이거 1, 2, 3만 쓰시면 안 되죠. 문제의 정의역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정수라는 조건 없습니다. 그죠?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X는 실수야. 0 초과 3 이하의 실수는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제가 원소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집합 A는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 0보다 크고 이 범위에 속하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집합 A의 원소겠지. 왜? 뭘 보고 아빠 미소를 짓는 거지? 혼자 너 딴 생각했지? 너무 정직한데? 자, A가 B에 바로 나올 줄은 몰랐다.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포함이 되게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집합 A의 원소인데 여기 다 포함이 되려면 이 범위가 얘를 온전히 이렇게 다 포함하면 되죠. 맞습니까? 되지? 쟤 왜 웃지? 뭔가 불안한데? 네, 물 떠오세요. 무슨 다람쥐들도 아니고 물을.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 맞게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2차 부등식도 지난 시험 범위였고 혹시 또 실수할까 봐 항상 이 부등식을 작성할 때는 부등호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등호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지. 암산하지 말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속도는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그려주려면 A는 0보다 작아야 되지. 맞습니까? 작아야 되는데 이게 부등호 작성한 거죠. 같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둘 다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둘 다 비어 있으니까 A랑 0이랑 똑같다라고 해도 같아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아도 됩니다. 그죠? 이거 만족하면서 2A 플러스 9는 3보다 커야 되죠. 부등호 작성하시고 같아도 됩니까? 얘는 같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3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얘랑 같으면 얘는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등호가 빠져야 되겠고, 자, 그럼 이 부등식 1차 부등식 넘기면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정수 A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마리 나오지. 자, 됐습니까? 요거는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7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헐, 그게 지우개야? 지우개가 굉장히 되게 크구나, 요즘 지우개는. 신기하네. 자, 78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 수학 상에서도 하긴 했는데 수학 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구분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특별히 집합 명제에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4도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고 A-1도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얘는 당연히 4랑 같을 수가 없고 첫 번째, 얘가 4이거나 얘가 4가 나와야겠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되니까 4가 일단 B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니까 첫 번째, 2-A가 4인 경우 그럼 이때 A는 -2가 되겠죠. 보자. 자, 그럼 해볼게. A가 -2면 집합 라지 A는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B는 자, A가 -2면 얘가 4가 되겠고 자, 그러면 B 플러스 6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A가 B에 포함되려면 얘가 -3이 돼야만 하지. 이런 걸 뭐 케이스 구분이라고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만 막 5개, 6개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해내셔야 되고 자, 그럼 A가 -2일 때는 B는 -9입니다. 둘이 더하면 -11이죠.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얘가 4가 아니라 얘가 4인 케이스도 있을 거야. B 플러스 6이 4인 경우 즉 B가 -2인 경우 그럼 그냥 다 써봐. 얘는 모르겠고 자, B가 -2니까 얘가 4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그럼 4는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A-1도 여기 있어야 되지. 또 케이스가 나눠지지 않아. 그럼 A-1이 1인 경우가 있겠고 즉 A가 2인 경우 A가 2면 이게 1이고 1 여기 있고 4 여기 있고 A가 2면 얘 빵이니까 아무튼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케이스 얘랑 얘랑 같은 경우 자, 그럼 넘기시면 A가 2분의 3 나오죠. 2분의 3.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 자, B는 지금 -2로 고정입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빵 나오겠고 얘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은 -11이고 최대값은 0이겠지. 답은 그러면 11이 나오겠고요. 11이 나오겠고 됐죠? 네, 저는 그 다음 유형은 80번으로 한번 볼 텐데 여기는 지금 뭐 특수고 학생이 없지만 그냥 한번 잠깐 용어만 볼게요. 이거 제가 수학 다닐 때나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배웠던 용어인데 집합 A가 원소가 1, 2랍니다. 1, 2인데 새로운 집합이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이 집합 X는 A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지. X는 A에 포함되는 거니까 X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A의 부분 집합을 다 나열하여라 라고 나온 거지 지금. 맞습니까?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새로운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용어는 아닐 거야.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돼지 멱 단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멱. 제가 뭐 한자 시간도 아니고 멱자를 어렵게 쓰진 않을 거고, 얘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에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용어가 삭제돼서. 근데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지면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거고, 멱집합의 표현 방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야. 이 문제처럼 PA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마치 2의 A제곱꼴로 표현할 때도 있고, 문제에 표현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제가 용어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집합을 봤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고, 제가 하란 대로 해볼게.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저거 부분집합 나열하면 공집합, 이거 네 말이죠. 네 말입니다. 그럼 저 새로운 집합은 이게 더 이상 집합이 아니라 얘네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컴마로 구분하시고, 자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뭐 이 문제 푸는데 과도하게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사실 뭐 이 용어를 몰라도 원소가 아닌 게 뭐니?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멱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봤고, 용어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은 얘도 87번으로 볼게. 뭐 앞에 대표 용어 너무 쉬운 것 같고, 케이스 구분하는 것만 연습합시다. 자, 87번 두 실수 A, B에다의 두 집합이 같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이 되면 A랑 B랑 같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건 수학적인 얘기고, 그냥 심플하게 원소가 다 같으면 같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5, 여기 9가 있는데 얘는 뭐가 나와야만 해? 5가 나와야만 하고, 얘는 뭐가 나와야겠니 그럼? 9가 나오면 되겠지. 개 쉽다. 그럼 A 제곱은 9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5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여기서 B는 5 넘기고 구하시면 얼마랑 얼마 나와? 5랑 마이너스 2.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최소값이면 둘 다 제일 작은 놈 더할 때 아니야? 그냥 얘랑 얘랑. 맞죠? 그냥 마이너스 4. 2번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진도를 나갈게요.